최상욱 의원께서도 아까 뭐 경기도 외곽에서 교통 좋아질 만한 지역이 상승 포텐셜이 꽤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 전반적으로는 시장 안 좋을 걸로 보시는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이춘남 본부장님도 대개는 얼핏 말씀을 해주셨죠. 재개발 지역에서 새롭게 마을 타운이 형성되는 곳들 빠르게 좋아질 테니까 지켜보자. 거꾸로 그런 거 한 100개쯤 사들 수 있으면 좋지만 잘못 고르면 좋은 걸 못 사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잘못 고른 것 안 오르는 것도 답답하지만 거꾸로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건 조심해라. 물론 바닷가에 뭐 해변 사지 마라 이런 거야 우리도 아는 수준이니까. 네. 말씀하셨던 경기도 지역으로 한정한다든가 재개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네. 이쪽에는 좀 손 안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시면 네. 그걸 좀 해주시고. 네. 예, 그러시죠. 예, 많이 질문하시는 것 내용 중에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옆에 좋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용산이 개발이 되면 이 뭐 빌라 같은 것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해제된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정부에서도 지금 턴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과연 잘 진행될까 하는 부분은 한번 이제 뭐랄까 걱정된 눈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파트 확정된 거 사라는 건가요? 지금 이제 구역이 확정되고요. 진행 단계가 가장 무난한 것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시행 인가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지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내가 너무 돈이 없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도 지금 계속들 하고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뭐 구역 지정이나 아니면 조합 설립 이전에 들어가셔도 무난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전철이나 신림 경전철이나 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라인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서울 역세권의 혹시 재개발 지역의 사업 시행 인가가 통과된 이런 지역들은 뭐 그 구역 내 조합에 큰 말썽이 없으면 대부분 무난하게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기를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 시기가 지금 잠시 후 오후 5시라고 네, 네.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실상 다주택자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주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주택을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도 정말 이제 빌라 말고 아파트 살고 싶어 이러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타이밍은 오히려 매물을 고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자금이나 실거주 여건까지도 이분들이 기존의 빌라 같은 데서 거주하시던 분들은 불편함 없이 옮기세요. 그런 이제 재개발 쪽으로 옮기셔서 거주를 하시다가 실거주까지 다 채우고 또 새 아파트까지 갈아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되게 이렇게 질문하면 한 발 빼시는데 안 빼시네요. 예, 곽창석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쭙는 이유가 다 유망하고 빨리 사라는 게 아닐 거라면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혹시 있지 않겠는가? 누구나 부동산을 갖고 싶은 건 사실은 저는 그냥 본능 같은 거라서 굳이 사라고 하지 않아도 돈 생기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이 오르면 부동산이 오르고 코스닥이 오르면 결국 또 부동산이 오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다만 그 자산에 제한이 있으니 자칫하면 이런 것 오히려 그런 걸 좀 걸러주는 게 필요한 듯해서 혹시 제가 볼 때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을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동일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동일한 사이클을 보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동일 지역이고요. 또 예컨대 동남권, 부산, 울산, 창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묶여가는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결국 시차만 있을 뿐이지 결국 먼저 가는 것, 나중에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각 계절별로 우리가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적합한 투자 지역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잘 따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봄 지나서 여름이 왔는데 아직도 봄꽃만 찾으면 안 되죠. 가을이 왔는데 여름꽃 찾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뭐 어떤 특정 지역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이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연령대별로도 다르고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자녀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투자 상품이 내 몸에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이 전문가를 통해서 좀 검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무리했을 때 생기더라고요. 누가 해서 돈 벌었다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쫓아갈 여력이 안 되는데도 쫓아간다거나 또 대부분의 문제는 과도한 대출에서 발생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대출을 묶어놨으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발생 안 되겠지만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과도하게 주의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은 상승장이라는 게 대체로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 정도뿐이 안 오거든요. 그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그럼 우리가 15년에서 20년에 한 번 오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라이프 사이클, 인생 정체를 놓고 봤을 때 평생 두세 번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한 투자 지역에 적정한 타이밍에 내 몸에 맞게 투자하는 걸 찾아내는 게 부동산이 쉬워 보이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런 걸 이런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결국은 이 뭐 상담이라든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그 적정한 대상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다는 지역 얘기 많이 했으니 좀 피해야 할 뭐 굳이 짓궂은 질문이라면 최 의원님 지금 각 지역에 아파트 하나 다 갖고 있고 뭐 땅도 조금씩 갖고 있고 상가도 있고 다 있다면 팔으라고 하면 뭘 팔겠냐 하는 질문이면 거꾸로 뭘 사냐는 질문보다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각자 이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무주택이 865만 가구인데 무주택 가구 기준으로는 주택 가격이 좀 더 내려가기를 바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1주택 가구 80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주로 대출 끼고 집을 샀을 테니까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기를 당연히 바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2주택,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구매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약간 보유 부동산을 어떻게 좀 다운사이징하냐, 약간 어떤 형태로 절세를 하고 이런 어떻게 넘기고 약간 이런 거를 좀 고민할 때 이신 것 같고 그런 절차들이 조금 된다면은 이제 투자 여력도 생겨가지고 뭐 새로운 물건에 투자도 하고 약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곽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공감한 거는 모든 문제는 부채에서 나오고요. 전 세계 역사에서 이견 없이 모든 나라의 경제가 망가졌을 때는 가게든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가 되든 가계, 기업 전부 다 국가 주체잖아요. 경제 주체인데 어느 주체라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상환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제 터지게 되고 있습니다. 불리한 대출을 하는 거를 좀 지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가계자산 대비해서는 뭐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계대출이 문제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생산시설을 구입하는데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출이 다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동산이라는 뭡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쓰여야 되는 그런 토지를 말하는 건데, 토지와 건축물을 말하는 건데, 어떤 경제 활동까지 연계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게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상환 능력이 약간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에 나오는 대출 규제도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개인 분들도 대출 관리 좀 꼼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올라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올라 있겠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 부도라는 게 뭡니까? 돈을 못 벌어서 나는 게 아니라 현금흐름 막혀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현금흐름 관리 같은 거를 되게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올해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라갈 게 이미 예고가 된 상태인데, 예고가 되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걸 내야 되는 시점이 돼가지고 뭐 현금 흐름이 막힌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되는 규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담을 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전세 가격 동향에 따라서 내가 내년에 추가적으로 현금 부담이 얼마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각자 현금 흐름 계획도 잘 세우고 이제 이런 거를 좀 하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 네 분, 그리고 더 귀한 시간 내주신 참가하신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비스테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2019년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또 그냥 지나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찾아낸 여러 지역 중에서 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제목을 보시다시피 비조정 대상 지역의 1억 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좋은 지역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587-3500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세미나는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년의 부동산의 여러 시장 상황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 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참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궁금한 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함께 오셔서 고민을 나눠보시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예약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냥 오시면 조금 좌석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예약하고 오시고 그날 뵙겠습니다.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입니다.